금요일에도 코스피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오늘장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 탄력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4,845포인트 선에서 지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가량 하락하면서 코스피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시장의 활기는 확실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저희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한화엔진과 STX엔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뭐 관련한 종목을 또 잠금해제 종목으로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월 28일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한화엔진이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30% 넘어서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55,000원도 달성을 해냈고요. STX엔진은 12월 19일 만나봤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8.2% 기록 중입니다. 자, 이 두 종목들 저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제가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반도체만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기 때문에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나름 유효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가는 가지 않아도 펀더멘탈이 견고하면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그 투자 아이디어였는데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화엔진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어쨌든 저는 조선엔진 같은 경우는 숫자는 계속 좋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 이제 수급의 이슈인 건데, 수급도 저는 뭐 이제 너무 반도체를 몰리지만 않으면, 숫자 보고 또 실적 시즌이 도래됐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홀딩 의견 주셨는데 여기서 잠깐만 좀 질문을 더 드려보면요. 최근에 한화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한화엔진은 그러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종목일까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룹주가 만약에 좋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조금 더 대형주 쪽을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산 쪽에서는 에어로스페이스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선호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도 엔진은 이제 조금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쪽을 공략해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화그룹주에 대한 트레이드 전략까지 저희가 귀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나토 동맹국들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뭐 사실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라던가 베네수엘라라던가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고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방산과 조선이 더더욱 크게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 던지게 되는데요. 방산과 조선 주도주로 다시 귀환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조선과 방산이 다시 가니까 주도주가 교체되는 거냐? 네,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지금 현재 주도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주도주는 확산 이라고 저는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다가 이제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도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다시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그 미국이 그린란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를 약간 좀 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산하고 조선, 우리 K방산, K조선이 좀 주목을 받는 거고, 어쨌든 방위비 증가가 지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더 또 글로벌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된다면 해군력 또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한 현대화도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건조하는 능력은 누가 있냐? K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실 명백한 주도주는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차장님이 이전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을 또 선보여 주셨던 만큼 그때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주도주의 확산 관점으로 조선과 방산 섹터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클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앞서서 한화엔진과 STX 엔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저희가 들어봤죠. HD 현대중공업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해양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AI 조선소입니다. 해양방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미국의 확연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의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저는 조선은 레거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업황으로 주가가 가는 것보다는 작년에도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국방력, 미국이 이쪽 해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증강시킬 거고 거기에서 수혜주는 이제 K조선이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올해도 그거는 계속해서 좀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올해는 조금 더 실체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이슈를 그냥 좀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뭐 히토류 이런 얘기들도 있고 원자재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노리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군사적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북극 얼음이 좀 녹고 있잖아요. 예. 녹으면서 생기는 이제 신규 항로. 여기를 이제 지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 이 얼음이 녹으면서 이 북극해를 통제를 하려면 강력한 해상 전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어떤 기술력이 필요한 쇄빙선 그리고 군수 지원함 이런 부분들이 필수고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게 특수 목적 선박 같은 것들을 또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조선주 많은데 뭐 이제 그 왜 HD 현대중공업이냐? 예. 저는 주가적으로는 사실 팬덤이 좀 더 있는 한화오션이 네. 아무래도 필리조선소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 그것 때문에 주가적으로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중공업의 체질 개선에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미국의 해군력 강화 플러스 모멘텀에 AI 기술이 접목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현대중공업에 지금 뭐 이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의 MRO 수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지스함 잔수함 같은 것들의 함정 건조 능력은 이미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저는 능력 면에서는 뭐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힌트는 3분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로 245%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때가 영업이익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고성가 영향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은 생산 효율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속도는 결국 돈이거든요. 예. 근데 이 그러니까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건조 속도를 늘리면 그만큼 도크가 빨리 비고 나는 빨리 또 새로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사이클이든지 간에 병목 현상을 야기하는 쪽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주가 면에서는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화오션, 또 팬덤이 탄탄한 한화오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 구조 개선의 비용 효율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올해는 해양 방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AI 조선소거든요. 지금 앞서서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지켜볼 수 있는 키워드일까요? 네,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이들 아시는 그 팔란티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HD 현대중공업과 협력을 해서 예. 미래형 조선소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한 3단계 정도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구축하는 것. 그건 이제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AI가 공정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력과 설비 운용을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2단계에 지금 돌입을 했고,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 2030년이 완료인데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 생산성이 30% 향상되고요. 그리고 선박 건조 기간도 30%가량 단축됩니다. 캐파 확장 없이도 도크는 빨리빨리 비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포를 합병했잖아요. 예. 이 AI DNA를 미포에도 적용을 그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양사가 생산 효율화를 진행을 하면서 영업 레버리지가 둘 다 발생을 하겠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하지만, 자,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국방부의 그 자료의 레벨이 있어요. 예. 가장 높은 단계까지의 국가 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방부의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 군함 건조죠. 예. 그러면 중간에서 네트워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팔란티어가 해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CES에서 가장 이제 히어로는 아틀라스, 예. 현대였는데, 이번 CES에서 엔비디아와 지멘스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업이 뭐냐면 HD 현대중공업이에요. 오. 네, HD 현대중공업하고 우리가 파트너십 맺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멘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나도 이 회사랑 지금 협업을 해서 가상 환경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사례로 양사가 모두 현대중공업의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자랑을 한 게 아니라 참여도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지멘스 같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어라고 자랑할 정도로 지금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실적으로도 묻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숙련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막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실적 개선세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은요? 매수 가능 구간은 63만 5천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6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전략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76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목표가까지 함께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최근에 자산주들 무섭게 움직이는 모습 보셨죠? 자산 재평가 효과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산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응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해주고 있죠. 네,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소외됐었는데 다시 실적 시즌 도래해서 저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현재 부동산 보유한 가치만 해서 한 3조 원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주라는 평가를 꼭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계속해서 요지에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좀 시가총액이 좀 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산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부 T&D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 열어보죠. 서부 T&D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 중에 호텔이 있잖아요. 네. 일단 서부 T&D가 하는 업 중에서는 관광 호텔업, 서울 드래곤시티가 좀 대표적이고,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스퀘어원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2017년에 서울 드래곤시티는 오픈을 했었는데 1,700객실 운영을 하고 있고 5성급, 4성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용산과 신정동 부지에 대한 건축 심의 통과가 완료가 되었고요. 각각 26년도 4분기, 27년도 1분기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규모 개발 이익이 언제 반영이 되느냐? 2027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2030년까지에 걸쳐서 반영이 될 거고요. 호텔 룸이 지금 이제 캐파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가장 많은 호텔 룸을 보유하고 있는 게 서부
T&D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OCC하고 ADR이 좀 낮습니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추가 성장 업사이드가 그래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지금 호텔 부문 같은 경우는 이미 분기에 OPM이 4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은 호텔이 잘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실적도 나올 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 T&D가 보유한 자산 중에 호텔 그리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의 일본 관광 행렬이 좀 막히면서 그 수요가 과연 어디로 분산이 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한 곳이 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호텔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부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서부 T&D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가치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용산 나진상가 그리고 신정동 쪽 개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2조에서 3조 정도의 부동산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용산도 지금 나진상가 쪽 12, 13동이 건축심의 통과했고 착공을 할 거라서 뭐 오피스 분양 매출로만 한 5천억 이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정동 같은 경우도 주거시설이 작년 12월에 건축심의 통과했고요. 900세대 정도 착공할 거고 1월 착공 시작합니다. 분양 매출로만 1조 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뭐 좀 수익이 좀 담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 0.7%가량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 서부 T&D인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 구간은 지금도 저는 접근 가능하고요. 14,000원 이하 말씀드리고 목표가 17,000원, 리스크 관리 구간은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매수 가능 구간으로 14,000원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목표가 17,0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잔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